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정리해라고 하면 보좌관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회관에서 막 분리수거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폭로가 됐습니다.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전 보좌관 A씨를 저희 채널A 취재 기자가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 담긴 박스를 들고 차에 탔다. 의원회관 도착해서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정리해라고 말하면 의원회관에서 분리수거를 했다라는 진술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일단 또 다른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변기 고쳤다라는 보좌관과는 다른 보좌관입니다. 자기 집에서 나온 집 쓰레기를 차에 태워서 의원회관에 도착해서 장관 후보자가 정리해라고 말하면 나는 거기서 분리수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집에 변기가 고장나서 물바다가 됐다. 이걸 보좌진에게 시켜서 변기를 수리하게 지시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던 터였는데 저희 채널A가 만난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은 집에 있는 쓰레기를 국회에 가져와서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고 분리수거를 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겁니다. 이 김근식 교수님, 예. 이게 비전 전략, 혁신 전략적이진 않아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갑질 중에 갑질이죠. 지금 사실은 예전 같은 정말 민주화 되기 이전에 국회의원 하실 때 그때 보좌진한테는 저런 일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님들이 보좌진이라고 해서 저런 일 시켰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늦게 드러나서 그렇죠. 당시에도 이런 일이 알려지면 사실은 문매를 피할 수가 없죠. 네. 이미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이 보좌진의 갑질 내용들은 일부 내용은 민주당 내에서도 진정이 좀 접수가 됐다는 것이고 그래요? 이미 몇 년 전에 그리고 SNS에 그 익명으로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올릴 수 있는 뭐 대나무 숲인가 뭐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올라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들인데 차마 겁이 나서 말을 못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후보자로 되니까 이제 인사청문회 앞두고 검증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부터 좀 살펴보면 저희 채널A 기자가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전 보좌관을 만났는데 네. 그러니까 변기 수리했다는 보좌진과는 다른 보좌진이에요. 네네. 집에 있는 쓰레기, 집 쓰레기를 차에 태워서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해서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으면 정리해라는 지시는 쓰레기를 내가 분리수거하라는 뜻이었다라는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인 주장, 폭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해야죠. 우리 와이프한테 시켜도 제가 혼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들한테 시켜도 혼나는 거예요. 아빠가 해야 된다. 그럼요. 이거 남편이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걸 가족한테 시켜도 요즘에는 혼나는 판인데 정말 자기의 일관계로 엮여 있는 네. 직장 부하 아닙니까? 그 상하관계에 있는 부하한테 저런 일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갑질 중에 갑질이죠.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집에서 누가 하세요? 저하고 와이프 갑니다 하면 대부분 와이프 갑니다. 근데 그렇군요. 들고 나가서 던지는 건 제가 하죠. 저는 그렇죠. 제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수거 제가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와이프가 그걸 해주시면 못한다고요? 왜 깊게 물어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밖에 나가면서 다 던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일도 이제는 부인이 해야 된다, 뭐 아들이 해야 된다, 자식이 해야 된다 이게 안 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다 하는 게 지금 시대의 흐름인데 어떻게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을 쓰레기에 담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자기 보좌진에게 이거 좀 분리수거하라고 시킨다는 네. 것은 그리고 그런 일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당했던 보좌관은 얼마나 개인적인 모멸감과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국가공무원, 입법공무원으로 보좌진 하면서 국회에서 일한다는 자긍심을 느끼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 한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큰 모욕이자 모멸을 줬다고 보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강선우 후보자는 국무회의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실 뭐 박정우 의원님 오늘 동료 의원 나오셨는데 동료 의원들이나 뭐 상대당 의원이나 아니면 취재 기자들에게도 강선우 의원이 평소에 굉장히 좀 뭐랄까 친절한 젠틀한 모습을 보여와서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좀 놀라운 측면도 있는데 지금 저희 어제 이 사실을 취재했던 취재 기자가
해명을 좀 듣기 위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이 뉴스 시작 전까지 연락이 좀 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의원회관으로 가져와서 보좌진에게 분리수거를 시켰다라는 의혹에 대한 강 후보자의 해명은 없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께서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요즘 장관하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매체가 또 발달했고 또 기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제보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운데 잘못한 부분은 빨리 시인하는 게 우선 중요하죠. 그런데 네네. 청문회 앞두고 있으니까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이때 청문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사과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일단 제가 그래도 동료 의원이니까 좀 변명을 한다면 네네. 그 맞벌이 부부 같아요. 둘 다 교수 출신이시고. 둘 다 교수 부부죠? 예, 그러니까 바쁘죠. 바쁘니까 대부분 남편이 하거나 부인이 하거나 이런 문제들인데 그거를 서로 미룰 수도 없고 바쁘다 보니까 새벽에 나와야 밤늦게 들어가는 게 국회의원 직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빨리 일괄적으로 와서 좀 누가 좀 손이 대줘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좀 자제했어야 되는 문제죠. 바람직하진 않다. 네, 김문식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한편 이해한다면 바쁜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다 싶고요. 또 한편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강선우 후보자 가정이 또 자녀분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 또 자녀에 대한 돌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좀 저렇게 좀 도움을 누구한테 받았으면 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청문회를 통해서 좀 구체적인 해명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변기 의혹도 있었죠. 이 변기 수리를 지시받았다라는 보좌진은 방금 이 쓰레기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보좌진과는 다른 보좌진입니다. 지금 변기 문제 생기자 살펴보라 지시를 받고 가서 실제 변기 문제 해결했다라는 보좌관도 나왔고요. 또 다른 보좌관은요. 치킨 만두 먹고 남은 거 쓰레기 모이면 갖고 내려와. 군대에서도 시키지 않은 일을 시켰다. 집사처럼 연락하고 부렸다. 모욕적이다. 이 세 보좌진이 다 다른 보좌진입니다. 자, 이에 대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 변기 수리 지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해명, 이 해명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쓰레기 정리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다. 부인하는 겁니다. 변기와 관련해서 내가 집이 물바다가 됐다라고 일상적으로 말한 적은 있지만 수리를 시킨 적은 없다. 집이 물바다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좌진이 가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 것 같다라는 취지예요. 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그 보좌진이 당시 강선우 후보자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해명이 거짓 해명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자, 당시 대화 녹취록을 SBS가 보도했는데요. 변기가 물이 심하게 새어 살펴봐 줘요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수리 끝났습니다. 알았어요.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과는 사뭇 다릅니다. 집이 물바다가 됐어라는 일상적인 내용을 했고 변기를 수리해달라는 지시를 안 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대화, 보좌진이 공개한 이 대화에서는 살펴보라라는 이른바 지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공개가 돼서 해명도 거짓이 아니냐라는 거짓말 논란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박정우 의원님도 중진 의원이시지만 주진 의원도 현역 의원이라 네. 저기 보좌진도 오셨는데 네. 이 보좌진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저 주진 의원 보좌진님 변기 수리 이런 거 지시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금 대화 내용까지 나와가지고 네. 주진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갑질은 사실 한 번만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태 같은 거든 행위 습관인데 저도 첫 보도가 있었을 때 저게 과연 한 번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사실 채널A 보도로 그게 확인이 된 거죠. 반복적이고 여러 명에게 가해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기 힘들고
지금 이런 구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의 문제가 더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은 이 특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절대적인 특수관계, 상하관계가 너무 뚜렷한 관계에서 자기 개인적인 특히 병기 수립 같은 것까지 시킴으로써 그 받은 보좌진이 오죽하면 본인이 그 같이 근무했던 의원인데 이 국면에서 스스로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또 강선우 의원이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병원의 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냈는데 이게 너무 이미지가 상반되다 보니까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거 아니냐,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모습이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시위할 때 이부 자리를 정성스럽게 깔아주는 영상이 남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저 녹취를 들어보면 병기 수리를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은 저 정도 녹취가 나왔으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5년간 또 46명의 보좌진이 바뀌었으니까 그 와중에 너무 비정상적이죠. 보좌진이 불과 TO가 8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46명이 바뀌었다는 거는 거의 8, 9명이 1년마다 한 번씩 그냥 그 티슈처럼 뽑아 쓰고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고용 행태도 모욕적인데 그 원인에 들어가 보면 저런 갑질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선을 이제 넘어섰다. 다른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사실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가부 장관이라는 것은 뭐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이 뭐랄까요? 이 약자 사회적인 보호가 약자층에 대한 어떤 보호 업무를 주로 해야 할 장관 주무부처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관 지금, 후보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 표절한 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업무 충돌이 바로 일어나는 거고요. 딱 직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보좌진 8명도 저렇게 통솔을 못해서 지금 상대방한테 모욕감을 주고 이런 상황인데 과연 여가부의 그 중요한 업무를 하는 많은 산하기관과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인사청문 관점에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입장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일종의 2차 가해처럼 가고 있어요. 원래 상하관계나 특수관계에 있어서 그 약자가 폭로를 했을 때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피해를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자인 또 민주당의 유력 의원들이 여러분이 제가 발언한 거 보니까 보좌진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제 저 채널A 보도로서 지금 여러 행태들이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게 입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좌진에게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오히려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가해가 꼭 성범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권력형 범죄에 있어서는 용기를 내서 폭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몬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각성을 좀 촉구합니다. 네, 주진우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의 이 적절한 해명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